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을 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는 시장. 4월 말이고 3인 거래일만 지나면 이제 5월 달로 또 접어드는데 5월 달 아시는 것처럼 이 거래일 동안 휴장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이죠. 5월 1일도 휴장이에요.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라고 속보가 떴던데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작아지고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도 아시는 것처럼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인 흐름이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S바이오메딕스 여러분 이제 기다렸던 소식 중에서 두 건 중에서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건이 있어요. 남은 한 건.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208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 보니까 2074분 정도였었는데 또 6분이 감사하게 구독을 또 꾹 눌러주셔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210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S바이오메딕스도 분명 여러분께 큰 기쁨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 증시 주간 일정인데 뭐 오늘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내일 구인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GDP 30일이 다 몰려 있죠. GDP 그다음에 PCE 근원 PCE 뭐 할 것 없이 주택 판매 지수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나오는 데이터 수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예상치 전망치대로 나올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장이 또 굉장히 출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메타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지금은 비중이 있는 종목들 우리 단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 말고 비중이 좀 있는 종목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 시장이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S바이오메딕스처럼 호재가 딱 나올 게 있다. 그리고 5월달 기대감이 살아 있다. 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 테마주 수익 더 먹겠다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여기서 버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익절하실 거 끊어 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5월 초는 수급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슈 주말 내내 떠들어댔던 SKT 유심 이 유심칩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5천만 원인가요? 벌써 5천만 원을 누가 이렇게 또 알뜰폰 개통해가지고 가져갔다 사기죠 사기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통신사 바꿨다 해서 뭐 장중에 KTCS가 갑자기 반짝 급등하기도 했고 지금 이게 집단 소송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SKT가 오늘 한 6% 마이너스 7% 6% 왔다 갔다 하던데 와 이거 진짜 순식간에 보안주들 관련돼가지고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KT 대리점 이거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SK 해킹. 긴 말 써놓지 않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반칙이죠. 자 오늘 특징주입니다. 보니까 보안 관련 유심 교체 관련돼서 엑스큐어 유비벨록스 이게 종목이 상한가인데 금요일 날 이미 상한가 왔던 종목이 이 현상 간 거고 오늘 여러분께 장 중에 제가 아톤이라는 종목을 브리핑을 잠깐 드리면서 했는데 얘가 LG U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LG U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 SKT잖아요. SKT의 유심칩이 문제가 생긴 건데 아톰 같은 경우는 이 패스란 앱의 LGU 플러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라고 말씀해서 갭이 너무 높게 뜨면서 출발해가지고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갔으면 바로 상한가를 붙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찌는 헥토 이노베이션이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SKT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게 맞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급등세가 나오다가 바로 차익 매물 이게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내일 우리 관심주는 헥토 이노베이션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더진이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던 종목인데 카카오페이하고 인증 이게 이슈가 있었고요. 성우전자 2,500만 SKT 가입자 유심 교체 수요 급증 이래서 유심 생산의 강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데 성우전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헥토이노베이션, 더즌, 성우전자 그리고 인스피언 이것도 지금 종가에 갑자기
갭을 이렇게 띄우면서 끝을 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갑니다. 시간 외에. 대신에 내일도 그 박스권 안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오늘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끝났는데 어쨌든 AI 보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까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시장은 월요일 시장에 좀 월 말이기도 하고 수급이 강하게 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한덕수 출마 임박의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대한제당 상한가 같고요. 시공테크 급등 정도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종목을 소개를 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에듀도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 그다음에 시공테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이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쪽으로만 몰리고 여기에 이쪽과 두 군데가 몰리고 미디어 쪽엔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관련주로도 한번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자리 만들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월 2일 날 출마하겠다. 뭐 말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정치 색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아픔을 줬던 오름테라퓨틱 제가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4만 원대까지 갈 겁니다 해서 말씀드렸다가 진짜 4만 원까지 갔다가 또 여기서 7만 원대까지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리기 시작하다 오늘 하한가를 꽂아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자 이거를 S바이오메디스로 회복을 해드릴 텐데 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오름테라퓨틱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만 보겠습니다. 오늘 주주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유라클은 시간에 좀 상한가 붙여서 제가 보고 있던 건데 오름테라퓨틱 자, 이거 아까 그 장중까지는 기관 쪽에 수급이 있었는데 27억 정도를 던지고 36억을 개인들이 받았어요. 근데 외국인 쪽은 오히려 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수급상 매수세입니다.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비중으로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비중에 큰 변동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오늘 하한가 한 게 너무 진짜 갑작스럽게 공시가 나오면서 임상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철회가 나온 것이 실제로 이게 상장 전입니다. 전에 임상 이슈가 있어서 그럼 사망을 결국 했다라고 해요. 근데 FDA 권고가 있어가지고 임상 추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연말쯤에 이게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가 나와버렸어요. 오늘 갑자기. 왜냐면 지금 AACR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동사 오름테라퓨틱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기수전,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이 있네 없네 이게 나왔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꺼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누가 돌렸거든요. 자, 21선을 계속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이 정도 박스권에 있으면 횡보 정도 하다가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어쨌든 두 건을 했고 오늘 처리하는 한 건이 그래도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임상 철회이기 때문에 악재인 건 맞아요. 악재인 건 맞지만 오늘 종가상 보니까 한 130억 정도 하한가 물량이 잡혀 있던데 한 10만 주는 나중에 풀리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한 80만 주 걸려 있다 70만 주대로 끝났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AACR이라든가 최근에 또 영입을 하면서 회사 규모를 좀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에 어떤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상장 전부터 작년부터 있었던 이슈를 정리하는 오히려 악재를 제가 볼 때는 해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 털어내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털어내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내일도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AACR에 참여해서 기술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당장 안 나오더라도 3개월 락업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상장된 게 2월 15일인가요? 이때 상장을 했죠. 그럼 3월 15일, 4월 15일, 5월 달까지 5월 12일인가 15일인가 중순까지 이 사이까지는 이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도 지금 이 공모가 잘 들어가서 여기서 1개월 돼서 풀고 이제 해소한 그 기관 쪽이나 이쪽은 상관이 없지만 얘네는 물려있다고 손해보고 나올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공매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돈 벌 건 아니니 제가 볼 때 그 전에 한 번은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예전에 HLB 기억하시죠, 여러분? HLB도 임상 실패 루머가 돌면서 하한가 맞고 여기서 조정받다가 10배 올랐어요.
이게 10배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비슷한 예를 단적으로 들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악재를 털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는 하한가 같기 때문에 배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 주신다면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S바이오매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호재 소식.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두 건의 호재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건 정확히 말은 안 했지만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건 임상으로 보이고요. 자, 이거 첨생법은 어차피 예고가 돼 있던 겁니다. 첨생법 임상, 이거 관련돼서 식약처에다 신청하겠다는 게 어차피 예고가 돼 있던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CRO든 CMO든, 이게 개념이 좀 틀리긴 한데 요거 아니면 3자 배정권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미국의 후기 임상 이게 뭡니까? 바로 3상으로 직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여러분들은 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1상, 2상, 3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죠. 여기까지 좀 짧다라고 하면 짧을 수 있고,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 1상, 2상, 2상에서 3상, 3상에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 2상을 건너뛰고 1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3상으로 진입한다는 건, 3상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상업화 전 임상입니다. 몸값이 확 달라질 거라고 그랬고, 자, 이 회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머 피셔, 이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임상 관련된 CR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데, 안 갈 거면 안 될 거면 이 회사와 계약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5월 달에 FDA하고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전 미팅 개념이 확정을 하거나 여기서 3상 바로 들어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단 일정을 조율하고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임상 관련된 진행에 대한 문제점들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율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블루락 같은 경우가 이미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데이터로 갈 가능성이 그동안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어요. 자, 그렇다면 몸값이 확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남은 한 건의 추가 호재가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붙을 호재가 있고 거기에 또 추가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연결될 거예요. 오늘 좀 아쉽다 그러면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지금 바이오 투심 오늘 전체 시장도 안 좋았고 아침에 그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보로노이, 죄송해요. 보로노이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 급락했어요, 급락. 자,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투심도 안 좋아. 알테오젠도 오늘 마이너스 3%로 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찔끔 올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정치테마 쉬어가는 구간에서 바이오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오늘 비만 치료 잠깐 반짝하고 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투심이 확 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규제 샌드박스 상업화 빨라진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3월 중에 고려대 이거 진행하겠다는 게 4월 달로 미뤄져서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죠. 자, 이분이죠.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준우 교수님. 명의 여기에 소개가 됐던 뇌술 진화의 선두주자. 자, 지금 똑같이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고려대에서 지금 진행을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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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라는 걸 우리 참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간단하게, 자, 지금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12명 데이터를 잘 발표를 해서 블루락 대비 높은 가치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FDA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5월 중에 바로 3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전 미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나온 게 뭡니까? CRO. 자, 여기에서 좀 계약을 해놨어요. 자, 후기 임상을 하려면 이 CRO 당연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니 해도 머니.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3자 배정 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할 때는 그래요. 회사가 임상하려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한도를 늘려놨다 그랬죠. 300억에서 5천억. 이거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투자를 합니다. 자, 이거 진행했던 과거 거고, 자, 이거 지금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파킨슨을 진행을
해요. 자, 300에서 5천원까지 그래도 5천원을 무조건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땐 그래요. 두 건 중에 중증 하지헐도 있는데 이거는 임상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슬쩍 흘려준 걸 보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3자 배정으로 유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0억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1년을 보호예수가 걸리더라도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손해볼 일이 없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반기에 신청이 될지 내년에 신청이 돼서 임상이 진행할지는 몰라요. 다만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에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하이라이트가 5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바이오 투심이 좀 약세여서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S바이오맥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게 있어요. 이 파동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앞전에도 수없이 흔들어댔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6,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급락을 시켰어요. 거의 반토막을.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끌어올리면서. 그러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배 보냈습니까? 야, 여기 10,000원짜리를 50,000원까지 5배를 보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갔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나올 때 일부 물량을 CB 세력들 정리를 좀 했던 걸로 보이고 손바뀜이 좀 있었어. 상한가 가면서 손바뀜이 있어서 얘네 평단도 제가 볼 때 그래 바닥에서 받아본 평단이 대략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23,000원에서 24,000원 부근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구간이 제가 이때도 잘 조금씩 사 모으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 추세 꺾이고 나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좀 실패했던 확률이 좀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장도 좀 안 좋아. 관세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회복세로 만들어지고 있고 21선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재가 나와서 시장도 좀 알게 됐어요. 정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내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어.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세상에 치료제가 없어요. 파킨슨은. 자, 그걸 기억하면서 21선 위로, 60선 세력선 위로 끌어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뭐가 있다, 여러분? 식약처 임상 첨생법 관련돼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박셀바이오도 별거 아닌 걸로 뭐 식약처하고 무슨 계약을 하나 했다 그 급등세가 나오던데 우리 그 파킨슨 임상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플러스 20% 이상 무조건 뜰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도 여기서도 그게 나와주길 바래서 36,000원 위로 가주길 그런 흐름을 기대를 했고 다 뚫어냈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마음이 나왔어요. 관세 때문에 시장 폭락하고 밀리기 시작을 하고 정치 테마주들 날아가고 그럴 때 또 임상 이것도 밀리니까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물량도 좀 나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이 과정이 나올 때 여기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일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다가온다. 시간은 누구 편? 우리 편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시장이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별로인 시장이어서 그닥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알려드려서 먹고 잔다면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지만 그러질 않았거든요. 인스피언 이거 괜찮죠? 이 박스권 안에서만 뚫어내면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 내일 만약 시가가 얼마큼 뜨는지 보시고 오늘 또 미장을 또 봐야겠죠.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지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LG엘로비전 이런 건 뭐 충전기 때문에 왔던 거고 BHI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 꿀수익 챙겼던 종목인데 역사적 신고가 또 뚫어냈습니다. 와, 회사가 정말 이 BH라는 회사는 원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거 AI 관련돼서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5천억이 넘게 오늘도 계약도 터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성우전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일 갭으로 또 뜰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 모엔즈 이거 한덕수 관련주로 어쨌든 세종시 관련주
예, 그리고 센즈랩 이런 보안 관련주들 급등세. 이론은 왜 가는지 모르겠네요.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대체 거래소에도 좀 수급이 붙고 있는데 아토는 갭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S바이오맥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번 주에 꿀 같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